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요. 정말 아찔한 파도 타기를 하는 기분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파도 위에서 막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친 시장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나만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 바로 배당 투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시장의 관심은 온통 성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더 오르냐 그거였죠. 네, 얼마나 더 높이, 더 빨리 날아오를 수 있는가에 모두가 집중했죠. 하지만 지금처럼 안개가 짙어지고 파도가 높아지니까 투자자들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공격뿐만 아니라 내 자산을 지켜내는 방어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배당 투자의 진짜 가치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안정성을 찾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왜 하필 배당주가 그 답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역시 돈이죠. 돈이요? 바로 수익률입니다. 요즘 은행 예금 금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잘 받아야 연 2%대죠. 네, 그렇죠. 그런데 2024년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 전망치가 3%를 넘어섭니다. 주요 고배당주들은 4%, 5%는 우습고요. 와, 단순히 숫자만 봐도 은행 이자보다 높다는 건 알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은행 이자보다 높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포인트를 놓치시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주가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비용이거든요. 그쵸. 1년, 2년씩 돈이 묵혀 있으면 답답하죠. 배당 투자는 그 지루하고 불안한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기업이 당신에게 월급처럼 혹은 월세처럼 돈을 주는 것과 같아요. 내 주식 계좌의 평가 금액은 묶여 있을지 몰라도 현금 흐름은 멈추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 말씀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야 같은 배당금이라도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는 건데,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점 매수랑 뭐가 다른가요? 타이밍 잡기 어렵다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저점을 정확히 맞추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배당 투자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성장주 투자가 언제 오를까라는 불확실한 미래 시점에 베팅하는 것이라면요. 배당 투자는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나는 이 배당금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현재의 계산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점 자체가 다르군요. 네. 즉, 주가 하락을 위기가 아니라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심리적인 안정감의 차원이 다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라? 하긴 주가가 반토막 나도 통장에 배당금이 꼬박꼬박 지키면 버틸 힘이 생길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배당주가 방어주다라는 말은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솔직히 시장이 20% 빠지는데 배당 4% 받아봐야 결국 손해는 손해잖아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배당이 주가 하락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마법의 방패는 아니죠. 하지만 손실의 깊이를 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성장주에 투자했다가 시장이 20% 하락하면 내 손실은 그대로 마이너스 20%입니다. 네. 하지만 배당 수익률 4%짜리 배당주에 투자했다면 주가가 똑같이 20% 빠져도 실제 내 총 수익률은 배당금을 합쳐 마이너스 16%가 됩니다. 손실폭이 줄어드는군요. 그렇죠. 손실폭을 줄여주는 일종의 에어백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이 에어백은 매년 터져주고요. 이런 작은 차이가 훗날 시장이 회복될 때 복리의 마법을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끌어냅니다. 손실을 줄여주는 에어백 역할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여기에 최근에는 정부 정책도 배당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랑 배당을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이 넘으면요.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냈습니다. 최고 49.5%까지요. 와, 거의 절반이네요.
네,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으로 절반 가까이 떼이니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배당 투자를 늘리기가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추진하는 핵심은 배당 소득만 따로 떼어내서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최고 세율도 25%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아, 세금 부담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배당주를 더 많이 사려고 할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주주들의 요구에 맞춰 배당을 늘릴 강력한 유인이 생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배당주 시장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그럼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올라탈 수 있는 서핑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접 파도를 고르는 스릴을 즐기는 개별 종목이라는 보드가 있고 또 여러 명이 함께 타서 안정적인 ETF라는 뗏목도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개별 종목 서핑보드부터 한번 살펴보죠. 좋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를 보니 대표적인 종목 3가지가 눈에 띄네요. KB금융, KT, 그리고 KTNG입니다. 네, 먼저 KB금융은 주주 환원의 선두주자라고 불리더군요. 배당주 하면 금융주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중에서도 대장주격이죠. 예상 주주 환원율이 50%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KB금융 같은 은행주는 사실상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경기에 베팅한다. 네, 경기가 회복되면 대출이 늘고 실적이 좋아지니 배당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라는 논리죠. 특히 최근 정부의 주주 환원 강화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업종이라 정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꾸준함의 대명사 KT입니다. 통신주는 사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 모두가 매달 통신비를 내잖아요. 이런 안정적인 사업 구조 덕분에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히죠. 네, 맞아요. 최근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5%에 달할 정도로 꾸준했고요. KT는 그 예측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예측 가능성이요. 네, 경기를 타지 않은 사업 모델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이 나오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배당금이 얼마일지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다만 안정적인 만큼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또 자료에 나온 것처럼 가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예상치 못한 이슈가 터지면 배당금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변수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지막은 KTNG네요. 흔들리지 않는 배당 성장 스토리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 담배 사업 역시 대표적인 경기 방어 산업이죠. 그렇죠. 2023년 배당 수익률이 5.5%로 상반기 높았고 주당 배당금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혔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KTNG 투자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배당금을 이만큼씩 늘려가겠습니다라고 회사가 투자자들과 약속을 한 거거든요. 아예 공언을 한 거군요. 네. 2022년에 주당 5,000원이던 배당금을 2025년에는 최소 6,000원까지 올리겠다고 했죠. 이렇게 명확한 가이드를 주는 기업은 투자자에게 높은 신뢰를 줍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을 해주는 셈이니까요. 이렇게 들어보니 세 종목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네요. KB금융은 정책과 경기 회복에, KT는 사업의 안정성에, 그리고 KTNG는 회사의 약속에 투자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개별 종목을 직접 고르는 건 어떤 파도가 좋은 파도인지 직접 골라야 하는 서핑 같아서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초보자에게는 더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아주 좋은 대안이 바로 여러 명이 함께 타는 안정적인 뗏목 ETF입니다. ETF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 즉 상장 지수 펀드의 약자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유망한 고배당주 여러 개를 한 번에 담아놓은 주식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종합 선물 세트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내가 직접 KD금융 살까, KT 살까 고민할 필요 없이 ETF 하나만 사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좋은 배당주들을 골고루 담아주고 또 시장 상황에 맞게 종목을 교체해 주는 거죠. 아, 관리까지 다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분산 투자는 기본이고 관리도 편리합니다. 특히 요즘엔 매달 배당금을 주는 월배당 ETF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정말로 통장에 월급처럼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고배당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 전략별로 3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플러스 고배당주 ETF입니다. 이건 가장 표준적인 고배당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이 쏠리지 않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량주 30개를 골고루 담아서 안정성을 추구하죠. 연 기대 수익률은 약 4% 수준으로 시장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배당을 원하지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TIGR, 은행 고배당 플러스 톱10 ETF네요. 이름부터 은행에 집중한다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이건 전략이 아주 명확합니다. 나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앞으로 고배당의 핵심은 은행주라고 생각해. 라는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죠. 대표 은행주 10개에 집중 투자해서 만약 은행주가 시장을 이끌고 올라가는 시기가 온다면 다른 ETF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반대로 은행 업황이 안 좋아지면 타격도 크겠죠. 마지막이 좀 특이합니다. 코덱스 금융고배당 커버드콜 ETF. 이름도 긴데 제시된 수익률이 연 11.9%예요. 와, 연 11.9%요? 솔직히 요즘 같은 시장에 그 숫자만 들으면 이거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어떻게 배당만으로 저런 수익률이 가능한 거죠? 하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이름에 붙은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조금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세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3개월 뒤에 이 아파트를 10억 5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저한테 파세요. 당신은 그 권리를 파는 대가로 계약금 1,000만 원을 오늘 당장 받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미엄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를 파는 대가로 미리 돈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3개월 뒤에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첫째, 아파트 값이 12억으로 폭등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약속대로 10억 5천만 원에 팔아야 합니다. 큰 시세 차익은 놓친 거죠. 아쉽네요. 둘째, 아파트 값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9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상대방은 권리를 포기하겠죠. 하지만 당신은 어떻죠? 이미 계약금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처럼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은 일부 포기하는 대신 매달 꾸준한 계약금, 즉 프리미엄을 챙겨서 배당금에 더하는 전략이 바로 커버드 콜입니다. 그래서 연 11.9%라는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와, 비유를 들으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큰 욕심 안 부리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 같은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전략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어떤 투자가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투자 목표가 무엇이냐의 문제인 거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불확실한 시장에서 배당 투자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 지원이라는 순풍까지 불어주고 있고요. 네, 정리해보면 개별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 수혜를 믿는다면 KB금융 같은 개별주에 직접 파도를 차려 나서는 방법이 있겠고, 안정적인 분산 투자와 편리한 관리를 원한다면 다양한 전략의 ETF라는 땡목 위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오늘 분석이 당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꾸준한 배당이라는 안정성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배당은 결국 기업의 이익에서 나온다는 사실이거든요. 만약 그 꾸준했던 기업이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거나 시대의 변화에 뒤처져서 성장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면 그 배당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자산의 장기적인 성장,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당신은 어떻게 균형을 맞추시겠습니까?